미국에서는 11월 들어 23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0만 명이나 추가됐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만 450만 명의 확진 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의 격리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할 때 최강이라면서 동맹 강화를 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행사에서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교도소 수감자 수만 명의 명의로 청구된 실업수당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만 9,018명 늘어난 1,309만 4,316명, 사망자는 1,924명이 늘어 26만 7,82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022명이 늘어 65만 856명, 사망자는 28명이 늘어 3만 4,33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383명이 늘어나 32만 4,862명, 사망자는 55명이 늘어 17,008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872명이 늘어 10만 9,152명, 사망자는 45명이 늘어 4,9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들어 23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0만 명이나 추가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11월 한 달 동안에만 450만 명의 확진 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국 전체 3,000개 카운티 가운데 무려 2,000개 카운티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는 11월 들어 23일 동안 330만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면서 이대로 가면 11월 한 달 동안 450만 명의 확진 기록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최근 일주일 동안 120만 명, 그 직전 주에는 100만 명이 차례로 신규 확진되면서 3월 중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10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의 월간 누적 확진 규모로 보면 2차 정점의 7월 그리고 3차 재확산 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에 총 190만 명의 감염이 확인돼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11월에 3차 감염 확산이 더 심해지면서 23일간 190만 명의 173%인 330만 명이 새로 감염된 겁니다. 3,000개의 미 전체 카운티 중 2,000개에서 11월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0월에 무려 5배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2차 정점인 7월 중순께 하루 추가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치로 6만 6,200명에 달하다가 이후 하향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10월 24일부터 다시 일주 평균치가 6만 8,200명이 됐고 30일 계속 가파르게 급증하다가 11월 24일 기준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 수는 17만 5,200명에 달했습니다. 7월 중순 정점의 26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다행히 사흘 전부터는 하루 추가 평균 곡선 기울기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11월 한 달 통틀어 미국에서는 최소한 400명이 확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일인데 이 격리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대신 그 기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방안입니다. 격리 기간을 단축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권고를 따를 거라는 이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의 격리를 단축하는 권고안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CDC가 권고 격리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7일에서 10일 사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CDC는 그러면서 코로나19 검사를 권고에 포함시키고 코로나19의 음성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발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판단입니다. CDC는 현재 코로나19 환자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2주간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감안해 감염 이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결정한 겁니다. 한 CDC 고위관리는 이처럼 격리 기간을 단축할 경우 더 많은 사람이 권고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정확한 격리 기간과 격리를 끝낼 때 어떤 유형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 지명자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은 동맹과 함께할 때 최강이라면서 미국의 국제사회 주도권의 회복과 동맹 강화를 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어제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 지명자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할 때 최강이라며 미국의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과 동맹 강화를 향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안보팀이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면서 세계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도할 준비가 돼 있고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최강이라는 자신의 핵심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자신이 선택한 지명자들은 경험과 리더십, 신선한 사고와 관점, 미국의 약속에 대한 끊임없는 신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신은 미국이 힘의 본보기가 아니라 본보기의 힘으로 이끌 것이라고 오랫동안 말해왔다며 본보기를 통해 이끌 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팀을 내세워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안보팀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를 단순히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그려낼 것이라며 이들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얘기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과거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동맹 강화에 기여했다면서 국무부에서 사기와 신뢰를 재건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추수감사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우선주의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 중단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행사에서 옥수수라고 이름 붙여진 칠면조 한 마리를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증시 회복을 축하하고 농부와 경찰, 군인을 격려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는 의료진과 과학자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빠른 개발에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초창기부터 인내와 승리, 결단과 용기, 충성심과 정의의 서사였다며 백신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다며 놀라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과 사법 집행기관을 격려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행사 이후 자신의 SNS 트위터에도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 중단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날 연방총무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SNS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악관 비밀 경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이후 거주지에 대한 경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마러라고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마러라고 리조트 경호를 위한 물리적 증원이 검토되고 있고 퇴임 후 거처의 개보수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방송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로 겨울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마러라고 리조트가 위치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재배치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밀 경호국 마이애미 사무소 역시 마러라고 리조트에 대한 물리적 증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ABC는 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내년 1월 퇴임 후 살 거처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주 지위 유지를 위해 1년에 적어도 6개월을 플로리다에서 보내야 하는데 74세의 트럼프는 뉴저지 배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과 뉴욕에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 경찰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뉴욕이 주 거처가 아니어서 맨하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 주변의 법 집행 공간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21일 비밀 경호국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경찰 관계자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맨하튼 5번가를 따라 차량 흐름이 좋아지고 트럼프 타워와 인접한 56번가도 교통이 재개돼 미드타운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일자리 회복세가 다시 멈췄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셧다운 조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7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건 이상 늘어나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주간 증가폭은 7만 8천 건으로 더 늘어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내리 늘어난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시장 전망치 73만 건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9만 9천 건 감소한 60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주에서 최대 26주 지급하는 정규 실업수당을 모두 소진한 장기 실직자들이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주는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으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6만 6천 건 증가한 91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CNBC 집계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기준으로 각종 실업 관련 수당을 받는 미국인은 총 2,045만 명으로 그 전주보다 13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발병 급증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신규 셧다운 조치들이 다시 해고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교도소 수감자 수만 명의 명의로 청구된 실업수당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사형수 100여 명의 명의로도 50만 달러의 실업수당이 청구됐습니다. 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24일 뉴욕타임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수 100여 명을 포함한 교도소 수감자의 명의로 실업수당이 청구되는 등 그 액수가 수억 달러에 달해 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프레즈노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 지방 검사들도 구성된 특별조사단은 이번 사건을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기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실업수당은 신청서에 명기된 주소로 선불, 직불 카드 형태로 지급됐습니다. 이후 수감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는 교도소로 전달됐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3월에서 8월 주 교도소 수감자들의 명의로 지급된 실업수당이 총 1억 4천만 달러 이상이며 사형수 133명의 명의로는 거의 50만 달러가 지불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의 일환인 앤마리 슈베르트 세크라멘토 지방검사는 30개 이상의 주 교도소와 수천 명의 연방 교도소 수감자들을 포함해 교정 시스템 전반에 걸쳐 수감자들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로 제출된 부정 청구가 적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지역 및 주 연방 교도소를 통한 실업수당 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낸 마약성 진통제죠.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 옥시콘틴 제조사인 퍼듀 파마가 어제 유죄를 시인하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퍼듀는 더 많은 의사들이 오피오이드를 처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낸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 옥시콘틴 제조사 퍼듀 파마는 24일 세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하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뉴저지주 뉴아크에서 열린 화상청문회에서 스티븐 밀러 퍼듀 이사회 의장이 이날 회사를 대표해 퍼듀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퍼듀는 마약 단속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처방약품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했고 옥시콘틴 생산 쿼터를 늘리기 위해 단속국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의사들이 오피오이드를 더 많이 처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돈을 지불했고 오피오이드 처방을 장려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보내도록 전자의료기록 회사에 돈을 지불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퍼듀 파마와 법무부의 지난달 형사 및 민사 합의에서는 퍼듀 파마에 83억 달러의 벌금 및 압수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이 회사는 그중 극히 일부인 2억 2,500만 달러만 연방정부에 직접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세클러 가문 구성원들에 대한 범죄 혐의는 아직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주들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주의 법무장관들은 세클러 가문 구성원들이 징역형 등 개인적 처벌에 직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며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코로나 검사소는 여행을 떠나기 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고 안전하게 가족들을 만나겠다는 건데 보건 전문가들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음성 결과를 받더라도 당장 바이러스에 전염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코로나19 검사소 앞에 긴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가족을 방문해도 괜찮은지 판단하기 위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주 집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검사 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서는 검사를 받기 위해 4시간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I've been here now for over 2.5 hours, so I can finally see the end. And also, I am going to be traveling again for the holidays. I'm going to see just a few family members who are all getting tested prior to dinner. I'm tested, so I guess everybody will make sure they're safe for the holidays. So I'm just glad everybody's getting tested. 일부 지역 검사소에서는 영향이 초과되자 일부 대기자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검사 인파가 몰려들면서 정작 검사가 필요한 유증상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바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음성 결과를 바이러스로부터 안심해도 된다는 코로나 프리패스로 여겨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Say I was infected yesterday. I could get tested tomorrow. I'd be negative. I could travel on Wednesday. And by Thursday or Friday, I could be contagious, passing it to other people. It is really not a guarantee that everything is going to be well and fine. Yes, let's say at 3 o'clock may be negative on a certain day. At 5 o'clock, that test could be positive. 보건당국은 음성 결과를 받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15만 7,531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는 1,233만 3,352명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시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500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16세 이상의 모든 여행객은 캘리포니아주 지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LA국제공항과 벤나이스 공항, 유니언 스테이션 등을 통해 LA시로 유입되는 여행객들은 도착 전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서약서는 LA시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됐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는 여행객에게는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3일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필수적인 업무가 아닌 이유로 주 경계를 벗어났다 돌아오거나 주 경계 밖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부인인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인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어제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수훈식에서 이수혁 주미 대사는 호건 여사는 메릴랜드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미 호건 여사의 수훈 사유에는 태권도 날의 지정, 코리아타운 건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산하 뉴욕 한국교육원이 어제 뉴저지주 몽클레어 주립대학교와 한국어 부전공 신설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 각서는 2023년 가을 학기부터 대학에 한국어 부전공을 신설 운영해 한국어 확대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뉴욕 한국교육원이 3년간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에 익명을 요청한 한 기부자가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인 동포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한다며 $50,000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윤 한인 회장은 코로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지원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한인들의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이들에게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9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정오,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시내 공립학교에서 무료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제공하는 무료 음식은 신분과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음식 서비스는 내일 추수감사절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1월 1일 신년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도 가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